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감세, 관세, 규제 완화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트럼프 효과에 미증시가 급등을 하는 말이 급등이지 실제는 폭등을 했죠.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도 올랐습니다. 이 점은 또 유럽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는 좀 부담되는 요인이죠. 한국 관련 지표는 실제로 MSCI 항공지수가 2.86% 빠지고 야간 선물도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2차 전지 자동차주가 유난하게 하락하면서 지수를 눌렀는데 오늘장에서는 수급의 변화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지수 상승폭이 어마어마해요. 다우가 3.5% 올라가고 나스닥도 거의 3%, 특히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규제 완화 수혜, 감세 수혜 이것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지수가 5.8%나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전업종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관련된 지수는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업종 지수가 막 올라갔잖아요. 금융업종 지수는 6%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이제 대선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하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친시장적인, 친기업적인, 미국에 국한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대통령이 승리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냥 연말까지 계속 시장은 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의 코멘트도 대체로 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았는데, 내년도에 7,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다. 그 이후로는 규제 완화, 다음에 관세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특히, 어쨌든 미국은 계속 플러스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들 대비 상대적으로 더 돋보일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RBC에서는 원래 증시는 올라가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쩌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JP모건에서도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2번 남은 기간 금리 다 내리되 내년도에는 분기당 한 번밖에 안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금리 인하는 3월, 그리고 3, 6, 9, 12 이런 형태로 금리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또는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다고 하는데 왜 증시가 올라가느냐? 이제 미국 기업들 관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도 법인세를 더 많이 깎아주기 때문에 이게 더 득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상승 물고 증시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주요 지표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대까지 급등을 하는, 이거 사실 우리 증시에는 되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트럼프가 승리한다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쭉 하고 급등하고 나서 쭉 가는,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폭으로는 2016년 이후에 하루 상승폭으로는 최대를 찍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주요 종목들 보면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줄 잘 섰죠. 머스크를 또 칭찬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5% 가까이 이제 폭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금융주들도 이제 규제 완화해주면 이것저것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하지 마, 이런 규제들 많이 있거든요, 금융사들. 그런데 이런 규제들 완화해 줄 것 같다. 그리고 증시 자체가 올라가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금융사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어떤 중요한 증권사들은 대부분 다, 금융사들은 10%다 넘게 올라갔습니다. 폭등을 했고, 반면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제히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ETF가 10% 넘게 빠졌고,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이상의 낙폭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존의 어떤 바이든의 정책을 폐기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상이 되던 기업들은 좀 약세 보일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빠졌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TSMC 주가가 좀 흔들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이 뚜렷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 영향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부정적인 요인은 일단 아무래도 관세,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하니까
관세에 많이 부과한다라는 거는 좀 부담이 되죠.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게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인데 이런 보조금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기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구조상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또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미국 경제, 미국 소비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최대 수출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그런, 며칠 전에 제가 외신에서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무역 흑자 보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볼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선택으로 미국산 에너지를 많이 수입할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 곡물을 엄청나게 수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만만하게 미국의 어떤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해서 무역 수지를 좀 맞춰주는 그런 노력을 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출 자체에 그렇게 큰 훼손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들은 또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평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북한하고는 대화를 할 것이다라는 쪽의 메시지를 계속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어떤 절차가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제 남북 간의 극한 대치 가능성은, 그러니까 미국 관점에서 보면 좀 해소시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가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재료 자체가 선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뭐 저도 이제 해리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해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 금융사들, 금융권에서는 이미 다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지금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뭐 바이든도 중국에서 규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재료에 대해서 지나치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직후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작동을 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요인이 이제 커버를 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증시는 그 2차 전지 플러스 자동차 역할이 되게 컸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에 기여한 거를 보면 2차 전지주들이 어제 13.6포인트를 뺐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낙폭하고 되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자동차주들도 3.5포인트. 그러니까 어저께 2차 전지 플러스 자동차의 조합이 뭐 대략적으로 한 17포인트 이상, 18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뭐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이런 종목군들 이외에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하락하지는 않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구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 바꾸면 그냥 이 종목들만 빠지면 상관이 없는 건데, 오늘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제 1차 반응, 오늘 2차 반응이 되면서 좀 그 외의 종목,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급락한다든가, 뭐 다른 시장 자체가 뭐 급락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가 관건이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어저께 2차 전지 자동차 팔았는데, 아이 이걸로 반영된 건 끝이야 라고 하면서 매도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국도 반도체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어제 두 종목에 한정된 게 확산되느냐, 이걸로 멈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주, 다음에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우주항공,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올랐는데, 이제 당분간에 이 종목군들이 일정 수준은 인버스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뭐냐면, 이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건 증시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이 종목들이 멈추고 이제 빠진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트럼프 효과는 반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동안에 좀 눌렸던 종목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 재건, 우주항공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어제 일제히 다 올랐는데 이 중에 2개 정도가 빠지면 Y가 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특징적인 건 그 코스닥 거래대금이 확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그 거래대금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증가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지수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제 그 하락했을 때 증가했던 거래대금이 손바뀜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긍정적으로 되려면 이제 오늘 또는 내일 코스닥이 돌아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어제 거래대금이 부담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또는 내일장에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누군가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미증시 결과, 근데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이건 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미국 정당별 이제 그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관점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어쨌든 미국 역대 정당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보면 공화당 때 평균 상승률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부진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연평균 코스피 상승률이 마이너스예요. 예, 이거는 이제 바이든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슈도 좀 있죠. 우리나라 이제 정책적인 어떤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그게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보면 공화당 집권기에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트럼프 당시에도 보면 1년, 2년, 3년, 4년 차 보면 2년 차에 무역 전쟁이 크게 자라면서 빠졌고, 그 나머지 1, 3, 4년 차에는 증시가 올랐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왜곡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20년 저 때는 트럼프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증시가 폭락했다가 연준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그 효과로 이제 반격이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갔던 해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파월 효과로 올라갔던 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연도별로 보면 트럼프 임기 4년 차 동안에 3번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라고 해서 4년 내내 증시가 빠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부정적인 효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니 수출은 결국엔 늘어나겠지. 이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실 관세도 우리나라만 관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관세도 똑같이 부과하는 거라서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인식도 되는데, 어쨌든 무역 전쟁 자체는 메시지는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메시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외국인들이 반응을 할지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된 분석은 이제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